안녕하세요. TVB입니다. 프로모니콘과 PLC 간 통신 설정을 손쉽게 하는 방법을 소개드리기 위해 프로모니콘 PLC 커뮤니케이션 시리즈를 준비하였습니다. 프로모니커는 패킷이 공개된 모든 자동화 장비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여러 종류의 PLC와 연결하기 위한 통신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모니콘이 설치된 PC와 LS 산전 PLC가 이더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TCP 통신을 통해 프로모니콘 브릿지가 LS 산전 PLC에 여러 개의 아날로그 아웃풋 데이터를 쓰는 과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프로모니콘이 자동화 장비의 아날로그 아웃풋 데이터를 쓰는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모니콘 브릿지가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을 통해 자동화 장비에 센투 디바이스를 보냅니다. 이 센투 디바이스에 보내고자 하는 아날로그 아웃풋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후 자동화 장비가 프로모니콘 브릿지에 센투 디바이스에 대한 응답을 되돌려줍니다. 자동화 장비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각 장비가 지정한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모니콘에서는 패킷 작성을 도와드리는 위저드 포 패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위저드 포 패킷을 활용하여 통신을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 시리즈에서 다루지 않는 자동화 장비나 통신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신다면 저희 측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을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tbb.automation@gmail.com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프로모니콘이 설치된 PC와 LS산전 PLC가 이더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TCP를 통해 프로모니콘 브릿지가 LS산전 PLC에 여러 개의 아날로그 아웃풋 데이터를 한 번에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쓰는 방식은 배치 쓰기와 랜덤 쓰기가 있습니다. 배치 쓰기 또는 연속 쓰기는 연속된 주소에 다수의 데이터를 쓰는 것이고, 랜덤 쓰기 또는 개별 쓰기는 연속된 주소가 아닌 여기저기 산재된 주소에 다수의 데이터를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쓰고자 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16비트인 경우와 32비트인 경우에 대해서도 각각 다루겠습니다. 이 목록은 프로모니콘이 LS산전 PLC에 데이터를 쓸 데이터 리스트입니다. 먼저 0번부터 19번 아날로그 아웃풋 채널을 보시겠습니다. 16비트 크기의 INT16 타입 데이터 10개와 32비트 크기의 싱글 타입 데이터 10개를 각각 연속으로 써보겠습니다. 쓰고자 하는 메모리는 연속된 위치에 있으므로 연속 쓰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20번부터 29번 채널의 데이터는 주소가 연속으로 위치하지 않고 랜덤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20번부터 24번 채널의 데이터는 16비트 크기의 INT16 타입이고, 25번부터 29번 채널은 32비트 크기의 싱글 타입입니다. LS산전 PLC에서는 메모리에 접근하기 위한 직접 변수를 표기할 때 퍼센트 표시를 한 후 주소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위치한 메모리의 디바이스 종류는 D이고, D 다음의 알파벳은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의미합니다. B는 바이트, W는 워드, D는 더블 워드를 의미합니다. LS산전 PLC의 이더넷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에서는 연속 쓰기를 할 때 바이트 타입의 직접 변수만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DW2000에 위치한 INT16 타입의 변수의 경우 주소를 바이트 타입으로 변환해 주어야 합니다. 워드 타입의 주소를 바이트 타입으로 변환할 때는 주소값이 2배가 되어야 하므로 변환된 바이트 타입의 주소는 DB4000이 됩니다. 나머지 1번부터 9번 채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0번부터 19번 채널의 아날로그 아웃풋의 데이터는 32비트 크기인 즉 더블 워드 타입의 싱글 타입입니다. 10번 아날로그 아웃풋은 DD2000에 위치하고 있고, 이 주소를 바이트 타입의 주소로 변환하면 주소의 값은 4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더블 워드 타입 주소인 DD2000을 바이트 타입으로 변환하면 DB8000이 됩니다.
이는 나머지 11번부터 19번 채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개별 쓰기를 할 때 직접 변수는 쓰고자 하는 자료용으로 써야 합니다. 20번부터 24번 채널은 int 16 타입이므로 워드 타입의 직접 변수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20번 채널의 직접 변수는 DW2109가 됩니다. 나머지 21번부터 24번 채널도 동일합니다. 25번부터 29번 채널은 싱글 타입이고 더블 워드 타입의 직접 변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25번 채널의 직접 변수는 DD2107입니다. 나머지 26번부터 29번 채널도 동일합니다. 지금부터 아날로그 아웃풋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 아웃풋 통신 설정 순서는 크게 PLC 설정, 프로모니콘 브릿지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 설정과 아날로그 아웃풋 설정 순으로 진행합니다. LS 산정 PLC 설계 소프트웨어인 XG5000을 실행하시고 좌측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현재 동작 중인 PLC 하위에 파라미터, IO 파라미터를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서 PLC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PU는 XGK 시리즈가 설치되었고 이더넷 모듈은 0번 베이스의 6번 슬롯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설정을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프로젝트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에서 이더넷 모듈인 XGL EFMT를 더블 클릭합니다. 베이직 세팅 탭에서 TCP/IP 섹션에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서버 주소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단 드라이버 세팅 섹션에 서버 모드를 XGT 서버로 설정합니다. 참고로 서버 모드가 XGT 서버로 된 경우 포트 번호는 2004로 고정됩니다. 다음은 최상단 메뉴의 모니터에서 디바이스 모니터링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아날로그 아웃풋 데이터 리스트에 기재된 주소에 값이 아직 저장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0번부터 9번 채널의 값을 확인하기 위해 보기 형식을 사인드 데시멀과 16비트로 선택하고 주소는 D2000을 입력합니다. 이 모니터링 창의 주소가 워드 단위이기 때문에 D2000에서 D2009까지의 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번부터 19번 채널의 값을 확인하기 위해 보기 형식을 32비트로 선택하고 리얼을 선택합니다. 더블 워드 타입의 주소가 2000이므로 이를 워드 타입 주소로 변환하면 D4000이 됩니다. 그리고 더블 워드 주소 2001의 워드 타입 주소는 D4002입니다. D4000부터 D4019번에 입력된 값을 확인하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20번부터 24번 채널의 주소의 값도 확인하겠습니다. 사인드 데시멀 16비트를 선택한 후 D2100을 입력합니다. 이어서 32비트 리얼을 선택한 후 D4200을 입력하여 25번부터 29번 채널의 값도 확인하겠습니다. 모두 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PLC 설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프로모니콘 브릿지에서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프로모니콘 브릿지 메인 화면에서 커뮤니케이션 with devices 버튼을 클릭하면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을 구성하는 창이 뜹니다. 먼저 오른쪽에 위치한 속성 설정 영역에서 스테이션 넘버에 스테이션 고유 번호를 지정합니다. 저는 00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컴 타입에서는 PLC에서 설정한 대로 TCP/IP를 선택합니다. TCP/IP는 3번이므로 3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TCP 통신에 대한 설정 항목들을 지정하겠습니다. 리모트 IP와 리모트 포트를 PLC에서 설정한 대로 입력하겠습니다. IP 번호는 192.168.0.110, 포트 번호는 2004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리드 타임아웃도 설정해 줍니다. 만약
자동화 장비가 여기서 설정된 시간 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통신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 순번의 통신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3000ms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을 구성하는 설정 항목을 다 입력하였으면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왼쪽 스테이션 리스트에 방금 설정한 스테이션이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우측 하단에 있는 IP 포트 확인 버튼을 눌러 설정된 스테이션을 검증합니다. 제대로 설정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 설정을 저장한 후 창을 닫겠습니다. 프로모니콘 브릿지 메인 창에서 아날로그 아웃풋 디바이시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각 아날로그 아웃풋 채널을 데이터 리스트에 설계된 대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각 채널에 대한 설정 항목은 채널 넘버, 스캔 타임, 스테이션 넘버, 센투 디바이스, 리시빙 타입 등이 있습니다. 아래 데이터 1에서 8은 리시빙 타입에 따라 입력해야 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채널 넘버는 채널 일련 번호, 스캔 타임은 아날로그 아웃풋 데이터 발신 주기, 그리고 스테이션 넘버는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의 일련 번호입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위저드 포 패킷 디자인의 도움을 받아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총 30개의 아날로그 아웃풋 채널이 필요합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읽기 위한 데이터의 형식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총 4번의 통신으로 데이터를 쓰고자 합니다. 즉 0번, 10번, 20번, 25번 채널을 통해 아날로그 아웃풋 데이터를 씁니다. 예를 들어 0번부터 9번 채널의 아날로그 아웃풋, 즉 10개의 INT16 타입의 아날로그 아웃풋 데이터를 배치 라이트를 통해서 쓰고자 한다면 0번 채널을 통해 10개의 아날로그 아웃풋 데이터를 보내고 그에 대한 응답을 자동화 장비로부터 받습니다. 즉 0번, 10번, 20번, 25번 채널에서만 통신을 하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채널을 통해서는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번, 10번, 20번, 25번 채널의 스캔 타임을 특정 값으로 지정하고 그 나머지 채널에 대한 스캔 타임은 인피니트라는 뜻인 INF로 지정합니다. INF로 지정하면 해당 채널의 통신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0번부터 9번 아날로그 아웃풋 채널을 구성하기 위해 0번 채널에서 10개의 아날로그 아웃풋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내는 패킷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리스트에서 알 수 있듯 이 아날로그 아웃풋 데이터들은 INT16 타입이고 PLC의 연속된 주소의 연속 쓰기 방식으로 쓰고자 합니다. 오른쪽에 채널 넘버를 000으로 입력하고 스캔 타임을 초 단위로 지정합니다. 저는 스캔 타임에 1초 간격으로 데이터를 쓰고 자동화 장비로부터 응답 신호를 받은 후 다음 통신 전까지 0.05초의 공백을 둔다는 의미인 1컬럼 0.05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션 넘버의 경우 아래 Available Stations 코너에 000 스테이션이 있으므로 000을 입력합니다. 나머지 설정 항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위저드 포 패킷 디자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장 상단에 LS 일렉트릭을 선택하고 TCP 라이트 컨티뉴어슬리 탭을 클릭합니다. 라이팅 데이터 타입에 INT16을 선택하고 넘버 오브 데이터에 1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하늘색으로 표시된 항목을 입력합니다. 3번 CPU 인포에는 CPU 시리즈, 7번, 8번 FENet 포지션에는 네트워크 모듈 위치 정보, 그리고 15번 베리어블 네임에는 연속 쓰기를 할 아날로그 아웃풋 변수들의 선두 주소를 입력합니다. PLC 세팅 코너에서 CPU는 XGK 시리즈이고 네트워크 모듈은 0번 베이스 6번 슬롯에 위치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3번 CPU 인포에는 XGK를 선택하고 7번 FENet 포지션 슬롯 넘버에는 6을, 8번 베이스 넘버에는 0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베리어블 네임에 연속 쓰기를 위한 선두 주소를 입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LS 산전 PLC와의 이더넷 통신에서는 연속 쓰기를 할 때 바이트 타입의 직접 변수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0번 채널에 대응되는 주소는 바이트 타입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베리어블 네임에 %db4000을 입력합니다. 모든 필수 입력 항목들이 지정되면 아래쪽에 Send to Device를 비롯한 여러 설정 항목에 대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들을 복사하여 각 항목에 해당되는 자리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를 마친 후 커멘트에 A500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Add 버튼을 눌러 아날로그 아웃풋 채널을 추가합니다. 이제 0번 채널의 아날로그 아웃풋 설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1번부터 9번 아날로그 아웃풋 채널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0번 채널을 클릭한 후 채널 넘버를 001로 수정하고 스캔 타임은 INF로 수정합니다. 스캔 타임이 인피니트이기 때문에 실제 통신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항목은 그대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코멘트를 A5001로 변경한 후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2번부터 9번 채널을 설정합니다. (0번부터) 9번 채널의 아날로그 아웃풋 설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10번부터 19번 아날로그 아웃풋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10번부터 19번 채널의 아날로그 아웃풋은 32비트 크기의 싱글 타입이고 PLC의 연속된 주소에 위치합니다. 채널 리스트의 마지막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채널 넘버를 010으로 입력합니다. 스캔 타임은 동일하게 1초 주기에 0.05초 간격을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테이션 넘버도 000으로 두겠습니다. 다음은 위저드 포 패킷 디자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장 상단에 LS 일렉트릭을 선택하고 TCP 라이트 컨티뉴어슬리 탭을 클릭합니다. 라이팅 데이터 타입을 싱글로 선택하고 데이터 개수는 10으로 설정합니다. 0번 채널과 마찬가지로 CPU 인포에는 XGK, 네트워크 모듈 위치는 6번 슬롯에 0번 베이스를 선택합니다. 베리어블 네임에 선두 주소의 바이트 타입 주소인 %db8000을 입력합니다. 아래쪽에 출력된 설정 값들을 복사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붙여넣겠습니다. 붙여넣기를 마친 후 커멘트에 A501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Add를 클릭하여 10번 아날로그 아웃풋 채널을 추가합니다. 다음은 11번부터 19번 채널을 추가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는 실제로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캔 타임을 INF로 지정해야 합니다. 10번 채널을 클릭한 후 채널 넘버를 011로 스캔 타임을 INF, 커멘트에 A5011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Add 버튼을 클릭하여 항목을 추가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12번부터 19번 채널을 추가합니다. 다음은 20번부터 24번 아날로그 아웃풋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20번부터 24번 채널의 아날로그 아웃풋은 16비트 크기의 INT16 타입입니다. 이들은 PLC에서 임의의 주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채널 리스트의 마지막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채널 넘버를 020으로 입력합니다. 스캔 타임은 1초 주기에 0.05초 간격을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테이션 넘버도 000으로 두겠습니다. 다음은 위저드 포 패킷 디자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장 상단에 LS 일렉트릭을 선택하고 TCP Write Individually 탭을 클릭합니다. Writing 데이터 타입은 INT16으로 선택하고 데이터 개수는 5로 설정합니다. CPU 인포에는 XGK, 네트워크 모듈 위치는 6번 슬롯 0번 베이스를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앞서 지정한 데이터 개수에 맞게 5개의 주소를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DW2109, DW2114, DW2120, DW2124, DW2103을 입력합니다. 모든 필수 입력 항목의 값을 입력하였기 때문에 아래쪽에 정상적으로 설정값이 출력되었습니다. 출력된 설정값들을 복사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붙여넣겠습니다. 붙여넣기를 마친 후 코멘트에 A502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Add를 클릭하여 20번 아날로그 아웃풋 채널을 추가합니다. 다음은 21번부터 24번 채널을 추가하겠습니다. 이 채널들은 실제로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스캔 타임을 INF로 지정해야 합니다. 20번 채널을 클릭한 후 채널 넘버를 021로 스캔 타임은 INF, 커멘트에 A5021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Add 버튼을 클릭하여 항목을 추가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22번부터 24번 채널을 구성합니다. 다음은 개별 쓰기 방식으로 여러 개의 32비트 크기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5번부터 29번 채널의 아날로그 아웃풋은 32비트 크기의 싱글 타입입니다. 채널 리스트의 마지막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채널 넘버를 025로 입력합니다. 스캔 타임은 1초 주기에 0.05초 간격을 두는 것으로 설정하고 스테이션 넘버도 000으로 두겠습니다. 다음은 위저드 for 패킷 디자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장 상단에 LS 일렉트릭을 선택하고 TCP Write Individually 탭을 클릭합니다. Writing 데이터 타입은 싱글로 선택하고 데이터 개수는 5로 설정합니다. CPU 인포에는 XGK, 네트워크 모듈 위치는 6번 슬롯에 0번 베이스를 선택합니다. 5개의 주소 입력 칸에 더블워드 타입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순서대로 DD2107, DD2101, DD2103, DD2105, DD2108을 입력합니다. 아래 출력된 설정값들을 복사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붙여넣겠습니다. 붙여넣기를 마친 후 커멘트에 A5025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Add를 클릭하여 25번 채널을 추가합니다. 다음은 26번부터 29번 채널을 추가하겠습니다. 이 채널들은 실제로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캔 타임은 INF로 지정합니다. 25번 채널을 클릭한 후 채널 넘버를 026으로 스캔 타임은 INF, 커멘트를 A5026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Add 버튼을 클릭하여 항목을 추가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27번부터 29번 채널을 구성합니다. 이제 데이터 리스트에서 설계된 대로 아날로그 아웃풋 채널을 모두 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정한 사항을 저장하고 창을 닫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과 아날로그 아웃풋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프로모니콘 브릿지 메인 화면에서 스캔 데이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버튼 아래에 있는 AO 스탑이 해제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PC와 PLC 간 연결과 통신 설정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다면 커뮤니케이션 스테이터스 코너에 석세스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Show Below 데이터에 ON을 클릭하면 PC와 PLC 간에 주고받는 패킷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PC에 아날로그 아웃풋 데이터 값을 설정하기 위해 프로모니콘 브릿지 메인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위치한 Set Variable Windows 코너의 아날로그 아웃풋 버튼을 클릭합니다. 0번부터 29번 아날로그 아웃풋 채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0번 AO 항목을 클릭한 후 데이터 리스트에 기입된 대로 값을 입력하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같은 방식으로 29번 채널까지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PLC 메모리에 입력된 값을 확인하기 위해 XG5000을 실행합니다. 최상단 메뉴 모니터에서 디바이스 모니터링을 클릭하여 지정된 주소의 값을 살펴보겠습니다. 0번부터 9번 채널을 확인하기 위해 보기 형식의 사인드 데시멀과 16비트를 선택합니다. 이 모니터링 창의 주소는 워드 단위이기 때문에 주소 입력칸에 D2000을 입력합니다. D2000부터 D2009에 입력된 값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20번부터 24번 채널의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번부터 19번 채널을 확인하기 위해 보기 형식을 32비트 리얼을 선택합니다. 10번 채널에 대한 더블 워드 타입 주소가 2000이었기 때문에 워드 타입 주소는 4000이 되겠습니다. 주소 입력칸에 D4000을 입력합니다. D4000에서 D4019까지의 값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5번부터 29번 채널의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정된 대로 값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모니콘이 LS 산점 PLC로 TCP를 통해 다수의 아날로그 아웃풋 데이터를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프로모니콘은 도움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모니콘 브릿지의 각 메뉴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헬프 버튼을 누르시면 각 설정 항목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날로그 아웃풋 디바이시스의 도움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아웃풋 설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부터 아날로그 아웃풋 설정 항목들인 채널 넘버, 스캔 타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센투 디바이스에 대한 설명과 예시, 그리고 리시빙 타입에 대한 설명과 예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프로모니콘 도움말은 프로모니콘 기능에 대한 설명과 사용법, 예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모니콘을 이용하실 때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므로 이 도움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모니콘과 자동화 장비 간의 통신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프로모니콘의 사용법을 알고 싶으시거나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술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tbb.automation@gmail.com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